계절에 맞는 김치 100가지를 꼭 사람들이 알고 싶은 사람한테 알리고 싶어요.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김치원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건 좀 밥도둑이긴 해서 담을 때마다 망설여지거든요. 아니죠. 귀한 김치죠. 이 고들빼기 김치는 봄에 하고 추석 무렵 가을에 한번 담는 건데요. 왜냐면 겨울 지나고 얘네들이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라 네. 봄에 싹나면 그때 뽑아가지고 가면 그 곰이 네. 그 쓴맛 뒤에 숨어있는 단맛이 깊거든요.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또 다시 여름내 자라가지고 다시 겨울잠 자러 들어가기 전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담아 먹을 수 있는 그 재료가 고들빼기인데요. 고들빼기 이렇게 보면 선생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큰 아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요즘 시장에 나가면 다 요만한 아이들 그냥 재배해서 가져온 아이들은 요만한데 봄에 심었다 가을에 이렇게 뽑는 아이들. 그런데 얘들은 작년에 싹내서 자랐던 아이들이 월동해가지고 어떻게 사람 눈에 안 떼가지고 지금까지 또 자란 아이들이에요. 우와. 그래서 크죠. 그래서 네. 얘네들은 조금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땅 밖에서 이렇게 자라서 옆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한 4등분 해줘야 4등분 해줘야 그리고 뼈도 배기지 않아가지고 애가 묵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야생에서 채취한 고들빼기는 이게 크고 작은 아이들이 골고루 있는데 저기 재배한 것들은 크기가 일정해요. 네네. 그래서 시골 장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이거 이렇게 채취해 갖고 와서 당신들 인건비 정도의 가격으로 파는데 다른 그 김치 거리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에요. 양이 적은 아이들이라. 그런데 그리고 이게 성장 속도가 아주 늦은 아이들이거든요. 봄에 심었다. 배추만 아주 그냥 무만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질을 하는데 선생님 고들빼기 손질은 쓴맛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절여다 저녁에 담아도 괜찮은데 소금물에 절이는 거죠? 그쵸, 소금물. 네. 한 3~4% 정도의 염도에다가 절이는데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고들빼기는요. 잘 다듬어서 이렇게 막 빨래 빨듯이 비비듯이 비비면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5번 씻으면 너무 싱거워지고요. 3번 씻으면 너무 짜거나 4번이요? 근데 딱 4번. 딱 4번이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봤는데 정말 5번 씻으면 쓴맛도 그 염도도 낮아져가지고 맛이 없고 3번 씻으면 너무 써요. 그런데 4번 씻었을 때가 그 쓴맛과 염도가 적절하게 남아있어서 가장 좋았어요. 소금물에 어느 정도나 담가서 절여요?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2~3일도 우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루 정도 우리거나 한 12시간 정도 아침에 했다 저녁에 해도 되고요. 그 정도 해서 씻을 때 잘 씻어야 돼요. 아무리 잘 우렸다고 해도 씻을 때 잘못 씻으면 맛이 없게 되는데 얘는 빨래 빨듯이 깨끗이 이렇게 문지르면서 씻어야 그 오랜 세월 동안 자랐던 아이들이라 틈틈이 묻어있는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네들이 다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료는 얘도 그 자체가 품고 있는 맛이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부재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김치보다 고들빼기 김치는 양파를 그때 다른 채소들은 이렇게 문지르면서 씻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고들빼기만큼 빨래 빨듯이 아주 세게 문지르면서 씻어야 되고 3번 안 되고 5번 안 되고 4번을 씻었을 때 가장 맛이 좋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뭐 중요한 거 씻고 싶어 씻으면 되지. 그런데 원 재료 다루는 것이 고들빼기 김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 재료가 담고 있는 성분과 맛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고미이고 쓴맛 뒤에 단맛. 그것 때문에 식욕을 굉장히 이렇게 향상시켜줘요. 식욕이 너무 좋아져서 한 숟갈만 더 먹어야지, 한 숟갈만 더 먹어야지 하면서 밥을 저도 한 2배는 먹게 돼. 고들빼기 김치하고 밥을 먹으면. 그래서 굉장히 몸보신용 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이게 성장 과정이 조기 숙성되는 그런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야생초인데 채소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을 자라야 먹게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특성들을 얘가 자기 몸속에 잘 품고 있는 아이들이라 그런 좋은
보약 같은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양파 4kg에 양파 2개, 당근 하나, 파 한 줌 이 정도를 잘 보기 좋게 썰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절여서 어떻게 씻는가 아까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들빼기 김치에만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일 것 같아요? 뭐일 거? 여기 재료에 봐서는 조청. 조청. 네네. 맞아요. 조청이 가장 그 중요한 재료이긴 선생님 이거 좀 붙잡아줘 보세요. 얘는 멸치 액젓이 아닌데요? 멸치 액젓이 아니라 황석어 육젓이에요. 황석어 육젓. 황석어 육젓인데 황석어 육젓을 한 컵 정도를 이만큼 할 때 왜 황석어 육젓을 쓰니 이게 3년 정도 발효된 것이거든요. 이게 맛이 굉장히 깊잖아요. 황석어 액젓은 이제 생선이 뼈만 남았잖아요. 다 사가가지고 아주 단맛이 나요. 그리고 작은 한 컵. 작은 한 컵. 그 다음에 황석어만 넣으면 또 저기 뭐냐 그 젓갈 멸치 액젓도 한 컵 정도 이 정도 넣으면 이 정도 넣어서 먼저 얘를 이렇게 절여주는 거예요. 이 채소들 이렇게 절여주면 얘네들이 얘네들 몸에 품고 있었던 맛들을 다 밖으로 삼투압으로 빼내주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구수한 냄새 나죠. 네네. 황석어 짭짤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얘도 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 좀 되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풀 한 컵, 그 다음에 한 컵 반 정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예.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제가 배추 한 포기당 한 컵.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나 다른 재료들은 1kg에 한 컵. 그러니까 이거 4개 넣으면 되겠죠. 네. 그죠? 이 정도가 한 컵 되니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깨. 깨 같은 건 뭐 안 넣어도 되지만 저는 깨 많이 넣는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감칠맛을 북어.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생강 반 숟갈만 넣어줘 보세요. 한 숟갈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넣고 얘는 2숟갈 정도 마늘. 자 이렇게 해서 이 속재료가 이렇게 이걸 다 화진다고 하거든요. 네, 화되게 미리 이렇게 화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거의 다 절여지고 화됐다 싶으면 여기다가 조청을 쌀조청을 넣는데요. 쌀조청의 양이 다른 김치 깜짝 놀랄 만큼 엄청 들어가 좀 많이 넣는다 생각이 들죠. 1kg에 한 100g에서 150g 정도를 넣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넣는 거죠. 네, 들어가는. 그래서 조청을 넣었을 때 설탕하고 조청하고 보통 우리 김치 담글 때 설탕을 많이 넣죠. 설탕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설탕을 넣었을 때는 이런 점도나 또 조청이 주는 그 맛이나 또 이 고미가 심한 채소인 고들빼기 하고 고들빼기를 삭히고 맛을 조화롭게 하는 데는 설탕이 아니라 조청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간을 한번 보고요. 네. 이 정도 맛. 약간 짭조름. 짭조름해야 돼요. 이건 맛김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 집에 그 간을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집에 간으로. 자, 먼저 우리 식구들은 이 정도의 간을 좋아한다. 그것은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럼 젓갈로 조절하면 돼요. 자, 선생님 먼저 간을 한번 보시게요. 자, 뿌리까지 같이 드셔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쓴맛은 김치가 조금 진하면서 쓴맛은 많이 가시게 되거든요. 저는 쓴맛을 좋아해서 그냥 안 써요. 그닥 안 써요? 네.
근데 조금 단맛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단맛이 너무 강해요? 네네. 아니에요. 그 단맛 없어져요. 없어져요? 애들이 다 먹고. 네. 그래서 약간 간간한데 익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고들빼기 김치는 그 오래 두고 먹는 김치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들빼기 김치 더 맛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파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옆에다 놓고 파를 몇 개씩 이렇게 넣어서 아우 이 김치 너무 고들빼기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몇 개를 넣고 이렇게 말아놔요. 이거 감는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전통 김치는 감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해보세요. 해볼까요? 그래서 한 집에서 한식 한 번 먹을 만큼의 양. 근데 이 뿌리가 되게 연해요. 아, 뿌리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고들빼기 김치 진짜 맛있게 담는 법은 다른 게 아니라 네. 젓갈 맛있는 젓갈 쓰는 것하고 조청 쓰는 것만 알면 돼요. 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젓갈 같아요. 맞아요. 맛있는 젓갈만 있으면 네. 누가 담가도 맛있어요. 황사가 날 때와 멸치가 날 때가 바닷속에서 바다 농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바다 농사 때 바다에 산 플랑크톤이나 미생물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르게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전체가 이제 하기 뭐 하니까 선생님 전체 다 네. 넣어갖고 이렇게 두적거려서 감으면. 똑같이 두적거려서 감으면 골고루. 네. 자, 뿌리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이 줄기에 있는 영양소가 제각기 비슷한 성분이긴 하지만 다르니까 봄, 가을로 해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지요. 뭐 이런 음식은 진짜 보약이에요. 선생님네 집에서 담는 것보다 이게 좀 덜 곱지 않아요? 네. 저는 조금 더 곱게 담는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 고춧가루가 주는 그러면 이제 후에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도 돼요. 아니요. 사실은 저는 양념이 조금 과한 편이라서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전라도 천연. 네. 전라도 천연. 아니 고춧가루 적어야지 했는데 담다 보면 꼭 이렇게 많아져요. 올해 고추 농사를 100근이나 하셨다고? 네. 와, 잘하셨네. 몇 포기 심어서 100근 했어요? 심기는 좀 많이 심었죠. 저도 많이 심었는데 별로 고추가 나는 약 한 번도 안 하고 그 사이사이다 깨 심고 막 그래가지고 자연농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밥도둑이다. 자, 여기다 놓고 마무리합시다. 네. 네. 자, 마무리합시다. 자, 마무리로 하나 먹고 하나 드셔보세요. 네. 이게 고들빼기 김치는 익었을 때도 맛있고 며칠 지났을 때 네. 바로 담았을 때보다 더 맛있는데 패친 감사합니다. 우리 김치허니 사랑해 주셔서요. 오늘은 이렇게 계절김치인 선생님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고들빼기 밥 드시고 싶죠. 네, 네. 고들빼기 김치가 있으면 막 밥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보약처럼 담가서 드실 수 있는 고들빼기 김치 만들어 봤습니다. 고들빼기 김치의 포인트? 소금물에 절여서 씻을 때 빨래 짰듯이 비벼서 씻는데 딱 4번 씻고요. 3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짜고 쓰고 짜다. 쓰고 짜고 5번 씻으면 싱겁고 딱 4번 씻는 게. 네, 딱 4번. 그 다음에 조청이 들어간다. 조청이 들어간다. 젓갈은 황사고 맛있는 육젓을 넣는 것이 더 깊은 맛을 내준다. 아이고 잘 기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치는 어느 정도 담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 지점만 알면 김치 맛있게 잘 담그실 수 있잖아요. 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저게 뭔 말이야 라고 어려우실 텐데, 김치를 어느 정도 잘 집에서 담가 드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진짜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보약과 같은 고들빼기 김치 담아봤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셔도 돼요. 꼭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허니 다음에 또 봬요. 와, 이런 손으로 안녕할게요. 그쵸. 고맙습니다.